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은 또 날씨가 또 비가 오려고 그러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 태풍 와? 태풍 와? 모르겠어. 태풍 올 것 같은 느낌. 아니, 날씨가 계속 요즘에, 요즘에 계속 흐리네요. 비도 오고. 아니, 그러니까 삭신이 막 아프고. 이제 나이를 먹어서 막 팔다리 아프고 아주 죽겠네, 그냥.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입찰을 보러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숫자를 적어요. 근데 숫자를 적어야 되는데. 숫자라니 무슨 숫자? 입찰 가격을 이제 적는 거죠. 가격. 예. 입찰 가격을 적는데, 예를 들어 5억을 쓰려고 했던 사람이 공을 하나 더 붙이는 거죠. 50억?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낙찰이 되잖아. 낙찰이 되죠. 아니, 그러면 5억을 써야 되는데, 예. 공을 하나 더 붙여서 예. 50억이 됐다. 그러면 낙찰이 일단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고가니까? 맞죠. 그럼 어떻게 해? 낙찰이 되면 그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이미 썼기 때문에. 아니, 그 공을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공을 붙이는 부분이 네. 입찰장에 가서 쓸 때 본인이 5억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만은 긴장이 좀 될 수도 있어요. 하기사 이게 숫자가 많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숫자 쓰는 연습을 이런 거 많이 안 하다 보면 내가 5억을 써야 되는데 그 숫자가 나도 모르게 5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쓰고 나오시는 분들, 이제 숫자를 쓰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본인이 썼던 숫자를 기억을 못 할 때도 있어요. 긴장해서. 네.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 네. 50억이면 공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총 공은 9개. 9개가 붙네요? 그러네요. 이러니까 틀릴만 하지. 이러니까. 그렇죠. 너무 많잖아. 많죠. 그냥 5억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고 아라비아 숫자로 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다 써야 되는 거네.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5억 4,254만 이렇게 한글로 쓰면 안 되나? 한글로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또 왜 숫자. 그래요? 그러면 한글로 쓰면 틀릴 일이 없잖아. 다행인 거는 아라비아 숫자 위에 한글로 표기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억 단위, 뭐 천 단위. 그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거 보고 쓰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칸이 다 있어요. 아니, 근데 공이 지금 9개나 붙잖아요. 네. 50억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릴만 하지 않나? 헷갈리죠. 이렇게 다시 봐도 맞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저는 수능 세대는 아닌데 답을 이렇게 밀려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응? 맞죠.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 네. 뭐 자격증 시험도 그렇고. 우리 철이님은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이제 곧 시험이 다가오고 있네요. 10월 말이요. 네, 10월 말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어가지고. 철이님 화이팅. 그때 엿드세요. 엿사드릴게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시험 답안지 밀려 쓰듯이 그렇게 공을 하나 더 붙인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낙찰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큰 돈을 주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보증금, 이제 계약금이라고 하는 그 보증금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얼마예요? 예를 들어 5억짜리 경우에는 최저 가격의 10%가 보증금인데, 예를 들어 5억이라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못 갖고 온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5천만 원. 네. 배가 많이 아프겠는데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공을 잘못 붙인 거는 실수니까 봐줄 때도 있었거든요. 진짜? 네, 그건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또 많이 있습니다. 공을 더 붙이신 분들이.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이거는 봐줄 수가 없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몰수. 그냥 몰수네요. 네. 하기사 나라를 상대로 어떻게 이기겠어? 그렇죠. 근데 자, 여기서 질문. 이게 10%면 다행인데 30%일 때도 있지 않나요? 보증금이? 그렇죠. 이유가 뭔가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10%인데
예를 들어 경매가 진행되다가 미납된 일이 있어요. 누가 낙찰 받았는데 한번 포기하고 나서 다시 그렇죠. 경매가 재경매가 나오면 나오는 거죠. 보증금이 30%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두 번 하면, 두 번 미납하면 그때는 이제 계속 30%씩. 그럼 60%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최저 가격의 30%만 보증금으로 계속 냅니다. 30%를 네네. 두 번 미납하든 세 번 미납하든 그러면 10%가 아니라 30%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야? 5억에 30%면? 1억 계산이 안 5천. 돼. 1억 5천. 그러면- 보증금만 1억 5천. 아니 그러면 누군가가 나는 이거 재경매한 거를 했을 뿐이야. 근데 앞에 누군가가 미납을 했던 거지. 그렇죠. 근데 내가 또 잘못 썼어 공을. 네. 그럼 1억 5천을. 그러면 큰 돈을 진짜 잃게 재수 없는 거네. 5천만 원 낼 거를 1억 5천 내잖아. 그게 해결 방안이 있어요. 어떻게? 경- 그게 있어요? 예. 어떻게 해요? 만약에 경매가 미납돼 가지고 돈을 잃게 생겼습니다. 근데 경매가 갑자기 취하가 돼버리면 어떨까요? 그럼 안 내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취하가 되나요? 제가 예를 들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인데 경매를 취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또 다시 경매 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짜고 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운이 좋게도 경매에서 내가 보증금을 잃게 생겼는데 경매가 갑자기 취하됨으로써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죠. 우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그건 1,000원이네요, 진짜. 그렇죠. 맞죠. 거의 잘 없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아니, 1,000원이나마 지가 잘못 썼잖아. 왜 그거를 하늘이 도와줘야 돼?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네. 그렇게 취하가 되면 네.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근데 그 기간이 있지 않나요? 취하되는 기간이? 낙찰 받고 나서. 잔금 납부 전까지 이제 취하가 되는 거지. 잔금을 내고 나면 납부가 며칠이에요? 낙찰 받고? 낙찰 받고 잔금 납부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30일 정도? 네. 네네네. 좋은 정보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 그거를 가고 좀 취하하고 다시 경매를 내라. 그렇죠. 이렇게 좀 뭔가 사정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건가? 그거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아니, 금액이 크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물건을 500억에 낙찰을 해버리면 보증금만 5억이잖아. 그렇죠. 네. 그럼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죠. 그러니까. 근데 들어줄 리가 없겠죠, 상대방에게. 그렇죠. 뭔가 이익이 되면 해주겠지만. 서로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서. 네.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제, 그러면, 해결 방법까지는, 해결 방법은 없지만, 우연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원초적인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원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경매를 좀 이렇게 오래 해봤지만, 네. 가서 쓰지는 않아요. 아, 가서 쓰지 당일날 쓰는 않는다면 게 아니다. 당일날 법원에 가서 경매 그 입찰을 쓰는 게 아니라 입찰 그 작성지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성지를 구해서 미리 작성을 해서 법원에 가서 그냥 제출만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네. 그럼 실수할 일도 없고. 미리 전날 써놓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지 않나요? 이런 분들? 눈치 작전 하시는 분들.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그날 당일에 경매법정에는 수많은 경매 물건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네. 물건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경쟁자가 많다 적다 이런 걸 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금액을 수정한다거나 그럴 이유가 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분들은 또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날 물건이 네. 좋은 게 좀 있으면 사람이 많고 좋은 게 없으면 사람이 적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게 하나 있다. 혹은 내가 받고 싶은 것만 좋은 거다. 이러면 눈치 작전 되지 않을까요? 맞아. 그날 분위기를 보시면서 또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 그래서 미리 전날 그걸 써갖고 간다. 그 이름이 뭐죠? 그 서류가? 기일 입찰서. 기일 입찰서라고. 그게 기일 입찰서. 네. 그렇군요. 구하기는 쉬우니까. 네. 자, 그렇게 써갖고 가면은 실수할 일이 전혀 없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랄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실수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를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만 습관이 될까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습관을 좀 잘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대충대충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경매를 볼 때 이렇게 미리 작성해서 간다라는 그 습관을 만들어 놓으시면, 오히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계속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전에 얘기 들어봐도 뭐 그걸 미리 써간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던데요. 그럼 원장님한테 와서 네. 습관을 들여야겠네. 그죠. 그렇죠. 저희가 며칠 전에도 입찰 그 견학을 갈 때도 학원에서 먼저 작성을 해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원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학원에서 써서 법원으로 가시라고 해요. 그래서 입찰 보는 날 좀 일찍 오셔가지고 학원으로. 그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렇죠. 맞죠. 또 원장님 확인 다 해보실까요? 네, 제가 확인하고 입찰 보러 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컨설팅 할 때도 항상 확인 절차를 다 거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혼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수할 가능성도 많고 또 권리 분석에서도 또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맞죠. 그렇죠. 공부 열심히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영상을 이렇게 손해 본다든가 뭐 안 좋은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다 보면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경매를 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계속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또 원장님한테 또 상담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쵸? 네. 또 뭐 저희가 컨설팅 상담도 원장님께서 받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상 계속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